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것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난다더니 끝이 안 나고 여기다가 이란이 뭔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란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짚어보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값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도 짚어볼 테니까 오늘도 끝내주는 경제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최승병 전 삼성경제부서 수석연구원 모셔서 이란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게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죠. 원래 집권 딱 하고 곧장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을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전혀 지금 진척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협상이 더 이상 나갈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기상천외한 이런 드론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뭐 가자지구도 지금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짜증을 내고 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깜짝 놀란 게 시장에서 유가가 급등하더라고요. 4% 급등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사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세 전쟁 포함해 관세 협상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 관세 협상이 이제 며칠 안에 다 끝난다 또 호언 장담하고 그래서 뭐 좀 시장이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갑자기 유가가 불안해져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이란에 이슈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란 문제가 뭐 꺼진 불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또 다시 타오르는 이 기미를 보이고 있죠. 지금 뭐 사실 지난 4월부터 이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지금 핵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란은 상당한 이 핵무장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고 그동안 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척시키면서 핵물질 확보에 굉장히 많은 이런 노력을 기울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핵 보유까지는 못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란이 우리가 핵무장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위협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는 요거에 대해서 5차례 정도 협상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뭐 이것도 그래서 뭐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순항하나 보다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지난 간밤에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확 드러나 버렸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 진전이 안 되면서 트럼프가 일단 상당히 역시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상이 잘 될지 참 굉장히 지금 생각이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도 계속 지금 미국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상 조건들이 너무 가혹하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이 깨진다면은 우리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 갖다가 공격하겠다. 이런 엄포를 갖다 계속 놓았고요. 이에 대응해서 미국 쪽에서 실제로 중동 그 기지들에 있는 미군들의 가족들을 갖다가 철수시킨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난 밤에 유가가 폭등한 겁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도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 참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 이란과 협상 타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털어놓은 건데 사실 지금 핵 협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쟁점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쟁점이 아무래도 이 우라늄 고농축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시키면서 참고로 이제 여기서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폭탄,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우라늄 235라는 핵물질 또는 아니면 플루토늄이라는 이 물질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 플루토늄이라는 거는 이 원자로에서 그 핵 폐기물을 재처리해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설이 크게 필요하고 숨기기가 어려워서 이 최근에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들은 비밀리에 지하에다가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갖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래서 우라늄 235를 모으는 방법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서 지금 대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고요. 지금 이란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걸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계속해서 이 주변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기급의
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직전 단계인 이 무기급이라고 하면 우라늄 235의 농도가 90% 이상인 걸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란은 60%까지 농축한 60%.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농축하면 무기로 쓸 수 있는 그 밑에 단계까지 네.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나 주변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은 이것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위협이다. 네.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 우리는 원하면 폭격까지 하겠다라는 네. 그런 기세이고 지금 뭐 미국도 이거는 심상치 않은 핵 확산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빨리 철폐해라. 철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제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하지만 이란은 최근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 갖고 이란도 뭐 조건이 좋으면은 어느 정도 포기할 의사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 조건을 놓고 지금 밀고 당기기가 계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고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일단 정지시키고 그리고 향후 재개하지 못하도록 관련 시설을 다 폐기하고 연구개발도 다 중지해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손을 떼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0%까지의 농축도 하지 마라. 당연히 하지 말고 완전히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지금 이걸 계속 농축시키는 이 원심 분리기라는 것도 이제 지금 다 폐기시키고 아예 불능화라는 거죠.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란은 아니 지금 우리가 무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60% 정도까지는 우리가 평화적 목적, 그러니까 원자로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동결시킬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 때문에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핵 보유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란이 조금 더 나가서 핵을 사실상 보유하는 단계가 되면 이스라엘이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기는 하겠어요. 완전히 그 핵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라는 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래식 군사력도 만만치 않지만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뭐 이란이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핵시설 타격을 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아마 그랬겠죠. 강경파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은 지금 네타냐후의 핵시설 타격을 계속 뜯어 말리고 있었죠.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아무래도 이 핵시설 타격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차례 지금 이스라엘 단독으로 타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뭐 공공연히 절대 안 된다. 우리 협상하는 거 협상이 계속 진척될 수 있도록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 신호를 갖다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이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하고 중동에서 균형을 이루면 미국이 곤란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원하는 건가요? 어떤 건지 잘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란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인할 수는 없죠. 이란의 핵무장은 사실 뭐 중동의 힘의 균형에서 뭐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겠지만은 이 걸프 지역에 뭐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런 또 순위파 국가들의 게도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지금 뭐 순위파 국가들이 절대로 이란의 핵무장은 용인할 수가 없죠. 불안정해지는 것을 미국 쪽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군사적으로 뭐 이게 이란과 또 크게 분쟁이 벌어지면은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커지진 않고 어떻게든 좀 팔을 비틀어 갖고 지금 상황에서 이 핵무기 카드는 내려놓게 만들려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인 것이죠. 조용히 관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스테이터스코 현상 유지 정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걸까요? 근데 현상 유지보다는 아니고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심 분리 시설들을 갖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뭐
계속 유출되고 있는 정보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그냥 원칙론적으로만 주장하면은 협상이 안 그렇죠. 되니까 내려놓을 리가 없잖아요. 네, 미국도 약간 양보할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일단 시설을 동결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연구 개발은 중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어느 정도까지의 농축은 인정해 주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우라늄 원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농축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한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순순히 말을 듣는다면은 그 정도까지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그리고 그 IAEA의 충분한 사찰을 갖다가 받으면 하지만 국제 원자력 안전기구 네, 네. 국제 원자력 안전기구의 사찰을 갖다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그 이상의 농축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면은 아예 다 없애라고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거기까지는 협상의 카드로 내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이상 지금 이란은 그것도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60% 농축할 수 있으면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건가요? 이란이 네, 그렇게까지 하려는 게 명분이 네. 핵무기 개발할 거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면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사실 60%가 좀 애매합니다. 60%가 사실 무기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뭐 요즘 신형 원자로 여러 가지 차세대 원전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고농축으로 써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뭐 SMR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노형들도 있긴 합니다. 이란은 그런 쪽을 갖다가 명분으로 하긴 하는데 국제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보지는 않죠. 뭐 이란이 얼마나 신형 원전을 갖다가 설계하려고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60%로 애매하게 갖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 또 국가 안보에 또 뒤통수 맞는 상황이 오면은 이걸 갖다가 한 단계 더 무기급으로 농축해서 핵무장을 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핵은 그 핵 물질만 만든다고 이게 핵 무기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이란이 미사일도 사실 발사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술도 발달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핵 물질 외에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기폭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까지 갖고 있어야 이게 완전한 것인데 그런 쪽에서 이란이 꽤 무시 못할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폭 장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핵 물질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 원심 분리기를 계속 돌려갖고 지금 IAEA가 추정하기로는 60%로 농축된 한 중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대략 한 9톤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9톤 정도면은 이걸 무기급으로 농축할 경우 한 원자폭탄 탄두 한 20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핵 물질도 상당한 양이고 그리고 발사체 면에 있어서도 이란이 과거 북한 기술을 갖다가 많이 또 받아와서 지금 최근에도 사거리 2,000km 그리고 탄두 무게 한 2톤짜리의 자체 탄도 미사일을 또 실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전역을 사거리에 넣는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꽤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이란이 갖고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최근에는 고체 연료 미사일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갖고 또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이 고체 연료를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를 위한 그 핵심 원료들을 갖다가 중국에 대량 주문했다는 뉴스까지 나와서 지금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지금 다각도 진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가 더 좋은 거는 그 부피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발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 미사일 안에다가 미리 연료를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를 딱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연료를 주입해갖고 빨라도 1시간 정도는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그 징후가 발각이 되면은 선제 타격을 당할 위험이 있죠. 근데 고체 연료 로켓 같은 경우는 이 로켓 안에다가 그 연료를 미리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덜 걸리죠. 발사를 결심하면 바로 발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네요.
자,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좀 여쭤볼게요. 중동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이렇잖아요. 사우디를 위시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순니파 네. 국가들. 지금 트럼프는 어떤 이 위치에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네타냐후 편을 굉장히 드는 것 같다가도 지금 또 아까 제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빈살만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도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뭐 트럼프 들어서기 전에 예상과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가장 큰 부분이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원래 일기 때만 해도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네타냐후와의 관계가 꽤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사위 쿠슈너가 또 유대계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좀 끈끈한 관계를 갖고 네타냐후 또 스트롱맨 이 프렌드십이 잘 작동하나 싶더니 근데 네타냐후가 사실 이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약간 트럼프에 밑보인 게 있었죠. 네타냐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빨리 또 이제 꼬리를 치는 게 바뀌기 때문에 약간 그때 트럼프가 빈정을 상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다시 또 네타냐후가 여러 가지 또 추파를 던졌지만은 생각보다 지금은 냉랭하죠. 그리고 쿠슈너의 역할도 별로 안 보이고요. 네타냐후와 최근에 네타냐후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구미호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권에 항상 이 변신을 잘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데 이 능수능란한 기질을 보여왔는데 이게 돌이켜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얄미운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살궁리만 하고 정작 뭐 이제 트럼프가 빛나게 하는 쪽에는 덜 협조하고 있다. 지금도 뭐 계속해서 원래는 트럼프가 가자주고 전쟁을 갖다가 빨리 끝내서 또 국제사회에 뭔가 좀 노벨 평화상에 걸맞는 업적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의 종식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랑 또 척지기도 하고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지금 중동에서 굉장히 트럼프의 맹우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빈살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 트럼프의 중동 순방 때 네네. 카타르와 사우디에서 어마어마한 맞아요. 환대를 했지 않습니까? 전용비도 주고. 그렇죠. 막 전용기도 선물하고 사우디 이런데 UAE 이런데 방문했을 때 진짜 파격적인 아주 뭐 왕에 걸맞는 이런 왕 같은 대접을 갖다가 해줌으로써 트럼프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호딱 빠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빈살만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변함없이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해준 그런 것 때문에도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통 크게 막 써주면서 트럼프의 위신을 세워주니까 아주 뭐 트럼프가 지금 빈살만에게 훨씬 홀딱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상대할 때도 네타냐후의 지금 입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이익을 대변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란은 굉장히 눈에 가시지 않습니까? 이 중동의 여러 패권 축에 있어서 이 이란을 억제하는 것이 또 사우디 외교 정책의 큰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가 확실하게 지금 이란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핵무장하는 걸 철저하게 짓밟아주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커넥션이 지금 아주 밀월 관계가 잘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이면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약간 좀 된소리를 맡고 있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강경하게 이란을 폭격하고 그러고 싶은데 미국이 그거 못하게 하면서 또 사우디의 빈살만의 요청대로 이란의 핵 능력은 좀 뭐 폐기하거나 동결하는 쪽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그러면 네타냐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타냐후가 최근에 어제 그저께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레타 툰베리라고 스웨덴 기후 청소년
그 말 잘하는 청소년. 네, 이제 많이 컸죠. 네, 이제 청소년이 벌써. 아닌가? 네, 뭐 이제는 성인이라고 이제는 봐야죠. 청년 이제는 네. 정말 세계적인 그 사회 운동가가 된 것 같은데 배 타고 거기 갔잖아요. 가자지구를 가려고 맞습니다.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납치했다 이렇게 기사가 막 나왔어요. 실종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추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해상에서 원래 배에다가 각종 구호물자 싣고서 유럽의 운동가들과 함께 가자지구 들어갔는데 해상에서 이스라엘이 드론을 띄워갖고 포위하고 납치를 해갔죠. 네. 그래서 억류한 상황에서 뭐 그레타 툰베리는 뭐 석방을 하고 몇 명은 아직도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지금 뭐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그런 식으로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가 가자지구가 사실 이 정도면은 뭐 하마스가 지금 뭐 힘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녹초가 된 상황인데도 네.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계속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자지구에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진짜 구호소까지 가는 것도 기다리지 못해갖고 중간에 다 이제 약탈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고 이게 계속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죠. 지금 또 툰베리가 쫓겨났지만은 지금 또 굉장히 큰 또 구호 행렬이 이스라엘 가자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출발한 그래서 북아프리카 연안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 지역의 북아프리카 이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거기에 협조를 해갖고 지금쯤 아마 이집트를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에서 막 다 가세를 해갖고 네. 아마 뭐 오늘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가자지구에 도달할 텐데 그것도 지금 그건 아마 이집트 쪽에서 국경을 열어주겠죠. 네. 네. 하지만 뭐 지금 그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피로감이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에서도 이젠 좀 그만하자. 가자지구 언제까지 이거 전쟁할 거냐. 이스라엘 국내에서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네타냐후가 버텨왔던 버팀목들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뭐 가장 최근의 이슈는 이스라엘이 지금 우파와 극우파가 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극우파들 하레디 같은 이런 정통 유대교 이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왜 수염도 많이 기르고 머리도 따고 그리고 계속 경전만 읽으시는 네, 분들이시죠. 계속 경전만 읽고 가장 중요한 게 병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군대도 안 가고. 네, 군대 안 가는 게 경제 활동도 잘 안 하시고. 네, 그리고 뭐 맨날 이제 애만 낳고 이렇게 네. 돼갖고 지금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인데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에 이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들 병역 면제해 주는 거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병역을 지우게 해라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원래 이번 연정에서 그 헌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도 징집영장을 이제 발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파 이 연정 참여 정당들이 이거는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대로 하면 우리 연정을 깨겠다라고 해서 원래 어저께 그래서 뭐 이 의회 해산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낮에쯤에 이게 해갖고 이대로 하면은 이 의회 해산이 이루어지고 네타냐후의 지금 정부가 와야 되나 싶었는데 내각제니까 의회 해산되면 이제 아예 네, 선거를 다시 치르고 선거를 다시 총리도 다시 새로운 의회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발 물러섰죠. 네타냐후 정부에서 그러면은 완화시켜 주겠다. 뭐 그거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학생들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 병역 면제 유지시켜 주고 뭐 징집도 완화하겠다 해갖고 막판에 극우 정당들이 알았어. 그럼 다시 우리 좀 더 믿어보마 해갖고 부결됐어요. 이 표결이 부결됨으로써 네타냐후 연정의 생명이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해산 표결이 한 번 하면은 6개월간은 다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자지구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든 이란의 불씨를 살려서 전쟁을 이어가려는 지금 그런 속셈인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 네. 의회 해산하는데 표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아, 120석인데 해산하자는 찬성표가 53표나 나왔더라고요. 네, 53표고 60표만 넘으면은 이거 그렇죠. 몇 해산되는 표만 건데.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극우 정당들이 한 거기서 17표가 넘어가서 원래는 해산되나 싶었는데 또 막판 물러섰죠. 아,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뭐 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기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빈살만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잘해주고 네. 그리고 정권이 안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타냐후는 뭐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없고 말은 잘해주지만 그리고 정권도 불안하니 네. 이것도 괜히 네타냐후 편을 들었다가 또 정권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이상한 꼴이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역시 트럼프는 뭔가 자기에게 손에 잡히는 이 실리를 갖다가 주는 걸 워낙 또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관세 전쟁도 지금 보면은 히토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중국한테 약점이 잡혀갖고 네. 지금 또 유야무야하고 진짜 뭔가 자신에게 트로피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타냐후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런 걸 안겨줄 기색이 안 보이니까 네. 확실히 흥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또 눈길을 네. 끌었는데 그 북한 김정은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서신을 교환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고 실제로 서신을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 쪽에서 안 받았다는 얘기가 또 비슷한 시점에 딱 나왔더라고요. 어젯밤에. 네, NK 뉴스라는 곳에서 네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트럼프 백악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부인을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과 엮여 들어가는 문제인데 네. 트럼프가 확실히 심리 상태가 지금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속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원래 예상은 그런 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나 관세 전쟁 이런 문제들에서 먼저 쫙 그 업적들을 보이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니까 그 다음 카드로 원래 밀어뒀던 이 북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확실히 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하고도 핵 협상이 걸려 있잖아요. 이란하고 맞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근데 이것도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는 놀랍게도 북한 쪽에서 수령을 그 친서의 수령을 거절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급할 게 없다는 그런 신호인 거죠. 저희가 계속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지금 푸틴의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핵심 기술도 많이 넘겨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섣부르게 먼저 우리가 굽히고 나갈 필요가 없다. 어디까지 트럼프가 지금 줄 수 있나 오히려 좀 지켜보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 북한의 지금 상황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요. 북한은 지금 이란과 달리 무기급 여러 핵 물질들 생산에 이미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영변 핵시설 같은 거, 이 플루토늄 생산 시설도 다시 재가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확실히 잡히고 있고요. 거기에 또 영변이나 강선 등 시설에 이란이 하는 것 같은 우라늄 고농축 시설도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 연간 굉장히 많은 양의 핵물질들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한 2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속도대로 한 1, 2년 지나면은 뭐 아마 충분히 몇백 개 수준 뭐 한 수십 년간은 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물질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김정은은 이 최대한 자신들이 아주 충분한 핵물질을 가질 때까지는 시간을 좀 끌려는 지금 전략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쨌건 이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를 믿고서 좀 더 버틴겨 보고 만약에 트럼프가 조바심이 나갔고 좀 큰 당근을 갖다가 가져오면은 그때쯤에 이제 핵 동결을 그때는 카드로 꺼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생산은 안 하겠다. 우린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갖다가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은 생산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이번에는 수준을 높여서 핵 협상을 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란도 핵무장을 막 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핵무장 하게 되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정말 수백 개의 핵물질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일본도 지금 이 핵기술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고농축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거죠. 일본은 뭐 대표적인 우리가 핵무장 잠재 국가라고 얘기가 되고 네. 있죠. 일본은 뭐 핵물질을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설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발사체 부분만 조금 약할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일본은 아마 6개월 내로 충분히 핵무기 다 충분한 양을 가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하겠다고 막 할 거고 이러면 정말 미국 입장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들어갈까 말까 지금 간을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처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성과에 목이 말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은 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덜컥 물어버리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뭘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핵 동결 정도라도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과거 싱가포르 회담 1기 행정부 때 싱가포르 회담하고 하노이에서 깨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여유를 부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또는 폐기를 갖다가 제시했을 때 트럼프가 그때 영변 말고도 있잖아. 강성 같은 데 농축시설. 왜 그거는 얘기 안 해? 라고 하면서 그 판을 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그때보다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조건으로 만약에 덜컥 합의를 해주면 어떡하나. 북한은 그거보다 더 챙겨가고 네. 그 아까 얘기한 핵 뭐 시설 폐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동결 내지 그러니까요. 그 수준으로 요구했을 때 그걸 수락해버리면은 그러면 굉장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도 핵무장 하겠다고 뭔가 슬슬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비핵화가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나라 공식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 주장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절대 일본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일본의 핵무장은 또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슬리는 받아들일 거기 수 때문에 없죠. 정말.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가져야겠다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용인을 해줘야 되나라는 고민이 또 생길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은 동북아의 이 연쇄 핵무장 그렇죠. 도미노라는 네.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물론 뭐 이게 당연히 그 정도까지 갈까라는 건 뭐 희박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정도를 용인할 이 태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세상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인데 하여튼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에서 시작해서 동북아의 핵 도미노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승병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